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제가 딱 봤는데 네. 머리서부터 너무 다 이뻤어요. 그렇죠. 항상 이뻐요. 예, 선생님도. 제 마음이 이쁜가 봐요. 선생님 네. 아주 이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받아들임이라는 책 5과에서 8과까지 저희가 함께 좀 이야기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제 자신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훈련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고통, 아픔 네. 이런 거에 저도 모르게 집중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네네. 잘하고 있는 거야? 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그리고 몸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근데 오늘 그 5장의 제목이 네. 몸과 가까워지기 근본적 수용의 기반이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한 번도 뭐라 그러나 불편할 때 제 몸에 대해서 신경 쓰거나 내 몸의 반응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았구나, 전혀 개의치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긴 한데,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해요. 왜냐면 이제 뭐 감기가 걸렸다라는 건 내가 피곤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저 또 네. 눈 속에 뭐 돋았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냐면 이거 뒤집어야지 보이는 네, 거라서. 근데 네. 피곤하면 항상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안 알아줄 때 네. 몸이 네. 한 거를 하죠. 아픔으로. 아,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예.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음, 아무래도 몸에는 많이 관심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 14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수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감각을 의식하는 것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작한다. 내 몸을 알아차림하며 살게 되면서 습관적 반응의 뿌리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동안 나는 두려움과 슬픔을 만들어내는 불쾌한 감각을 회피하고 있었다. 마음 생김으로 감각의 움직임에 마음을 열자 분노와 스토리에 의한 통제가 자연스럽게 느슨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되세요? 이거 자체는 그런 거죠. 우리 몸이 사실 의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안 읽으셨지만 헨리 그 데이비 소로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가능한 한 당신의 삶이 흐르는 물길 가까이에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혹은 마음까지는 안 가도 생각으로 내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단어는 잘 사용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I am okay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게 저한테 네. 계속 이런 책의 내용하고는 좀 충돌한다고 그러나? 그죠. 네. 불편하신 거죠. 네, 네, 네. 근데 I am okay를 하지만 이제 내 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몸을 깨달으며. 몸은 뻣뻣해.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는 몸도 뻣뻣하고 I am okay 이렇게 되다가 네, 네, 조금 네. 이제 훈련이 되면 I am okay 하는데 몸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을 느끼라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이거인 거예요. 네가 네, 진짜 입술로만 I am okay 생각으로만 I am okay가 아니라 몸까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몸은 굉장히 정직한 것 같아요. 많이 정직하죠. 그죠? 어우. 내가 I am okay, 나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몸은 점점 이렇게 뻣뻣해지고 이렇게 굳어지는 맞아요. 거. 네. 이게 정말 괜찮으면 몸이 유연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나 계속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크리스찬으로서도 그렇고 익숙하지 않다. 않은 거. 예.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몸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지만 서양 철학도 사실은 이제 많이 분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혼과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몸 자체에 대해서는 흔히 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잘 안 살펴보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상담에서는 보면 몸의 언어를 되게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입술의 언어로는 나는 괜찮아요라고 하는데 막 눈동자가 흘린다든지 아니면 나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두 손을 꼭 잡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괜찮은 거니까 읽으라고 하면서도 예.
내담자의 몸짓은 저도 잘 잃는 편인데 제 음. 자신의 몸짓에 대해서는 음. 약간 이제 조금 특이하게 저는 이제 약간 경직된다 그랬잖아요. 앞에 나가고 그런 거 자체. 그러니까 그럴 때만 인지가 되지 그 외 상황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도 그걸 잘 인지를 안 되지만 근데 좀 사람이 긴장이 되거나 그러면 몸이 뻣뻣해지고 이렇게 굳잖아요. 그럼요. 목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등부터. 막 뻣뻣해지고 네, 맞아요. 굳고 그런데 이거 그러면은 아니야 나 괜찮아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계속 안 괜찮으니까 네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 몸의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네. 신경을 좀 써봐야 되겠다.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고통스럽다 그러면 고통스러우면 안 돼.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쵸. 근데 고통스러우면 안 돼.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안 고통스러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네. 제 말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는데 그 158페이지에 보면은 네. 이 타라 브렉이 그 출산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맞아요. 출산의 순간에 산파가 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거는 없어요. 모든 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단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단지 고통일 뿐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 말에 산모는 마음을 열고 고통을 수용할 수 있었다. 삶이란 고통을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 근데 이게 맞지.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일단 고통이 딱 오기 시작하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두렵겠죠, 다. 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애 낳을 때 고통스러운 거는 맞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 건데 네. 그게 이제 막 아프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더 수축을 하잖아요. 맞아요. 막 확 수축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산파가 하는 얘기가 단지 고통일 뿐 잘못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개념과는 좀 상반된 맞아요. 네, 네. 상반된 이야기를 난 고통스러우면 이건 뭔가가 잘못한 거야.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잘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리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많이 갔었는데 산파의 이 산모의 고통을 딱 보니까 안 아프고 어떻게 애 낳냐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안 아프고 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픈 게 이상한 거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게 이게 머리에 마음에만 이렇게 내려와도 고통스럽긴 하지만 훨씬 더 좀 수축이 덜 될 것 같다, 긴장이 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괴로움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고통스러워, 뭔가 잘못됐어라고 하면 괴롭기 시작하잖아요. 심히 괴로워진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고통은 뭐 우리가 그 생로병사가 있는 만큼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고요. 대신 이제 괴로움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우리의 권리,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냥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 이제 몸이 뻣뻣해지거나 이거는 좀 덜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훈련이 이미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도 되게 틀이 굳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내가 고통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여도 내 몸을 뻣뻣하게 하고 이 목부터 이제 등까지 이제 경직시키는 이거는 안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스트레칭, 몸의 스트레칭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칭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스트레칭? 그렇죠. 마음도 이제 계속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고통을 느껴도 괜찮아, 슬픔을 느껴도 괜찮아. 이것도 스트레칭이잖아요. 사실은 내공을 쌓으려면, 힘을 쌓으려면, 운동하려면 스트레칭이 필요한 것처럼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건강해진다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용을 하지 않고 두려움과 저항으로 반응하면 뒤이어서 일어나는 자동 반응의 연쇄는 엄청나게 강렬할 수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세계는 움츠러들고 우리는 고통과 싸우려고 애쓰다 자신을 잃게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고, 야 이거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면 당황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세계가 확 움츠러들고 이 고통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고통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그때부터는
내 자신이 안 보이고 중심을 유지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싸워야 되니까요. 네. 싸운다라는 건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니까 못 이기니까 여기서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고통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못 이긴다. 아니, 어차피 못 이기니까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뭐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어떤 방식을 취했나 이렇게 보면 네, 이기고 못 이기고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누르는 거. 그렇죠. 음. 그것도 사실 싸우는 거잖아요. 너 그것도 나오기만 해봐.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 마음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한 거 그렇게 누르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다리면 인내하다 보면 사라질 거야. 그러니까요. 걔도 실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조금 더 보면서 안 되는구나. 네. 여전히 있구나. 그리고 네. 싸워서 이기기도 쉽지 않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178페이지에 네. 우리가 정신적인 개념으로부터 자유롭고 감각이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소리나 냄새, 모습, 진동은 우리를 모든 곳에 모든 삶과 연결시킨다. 그것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땅의 고통이다. 나의 삶이 있음이 아니라 단지 삶이다. 열려있고 강렬하며 신비롭고 아름다운 삶이다. 감각의 변화무쌍한 춤을 근본적 수용으로 마주함으로써 우리는 본래 우리가 이 세계에 속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별개의 개별의 존재가 아니다. 즉 어느 일시적인 경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체 안에 있는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세요? 내 고통, 나의 아픔, 힘듦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손을 놓으면 이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단순한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이 삶의 고통이라는 거. 네, 맞아요.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 두 가지 차원으로 저는 봤는데,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네. 자연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 뭐 요즘에 우리 그 지구 온난화 얘기 되게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싹 마른 북극곰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그리고 플라스틱 먹은 이제 어린 거북이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고통이라는 것도 즐거움이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렇죠. 두 번째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든 감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그러면 뭐, 내 거야 뭐 막 나만 힘들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그래 내가 당하니까 누군가도 당하고 있겠지. 뭐 나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죠. 네,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왜 나만? 네, 나의 고통이 아니라 땅의 고통이다. 나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이게 아니라 단지 삶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조금 더 좀 아니 뭐 나만 당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조금 좀 여유로워지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네, 5장에서 조금 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몸과 마음의 의식이 끊어지는 분리, 것, 예. 분리되는 것, 해리라는 거요. 음.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해리는 보호막이지만 괴로움을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끝까지 분리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면 정신병자 되는 거죠. 정신병이 되겠죠. 근데 그 정신병이 이제 극으로 가면 머리에 진짜 꼭 꽂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다 나타내는 게 내 몸이구나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리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 안에서 만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저는 예를 들면 네. 너무 힘들 때 네. 그걸 누르면 몸과 네. 마음이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좀 마음은 알아서 지 볼일을 보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몸에서 고통을 그대로 느껴라. 네. 당황스러운 거지. 그렇죠. 못 나가잖아.
못 나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살아가면 음. 어느 수준의 일정 양만큼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그 눌러놓는 방법이요. 젊었을 땐 가능해요. 마음이 젊고 이제 마음에도 근육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으면 우리도 이제 몸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근육을 키우라라고 얘기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근력 운동하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없으면서 몸이 자꾸 노쇠해 가고 더 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젊었을 때는 우리 몸처럼 당연하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늙을수록 내 마음의 근육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무의식 속에 집어넣었던 너 들어가 있어 라고 했던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회피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일순간에 튀어나오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대, 60대 보면 우울증 환자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주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몸과 마음이 분리돼도 별 문제 없었던 게 삶이 바쁘기도 했고요. 마음의 근육, 몸의 근육이 있었으니까 견딜 힘이 있었던 거예요. 누를 힘이.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 삶도 조금 여유로워지잖아요. 그쵸. 나는 안 여유롭고 싶은데 뭐 할 것도 많지 않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마음의 근육도 약해지니까 내가 누를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해리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누르고 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보는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근육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찾고자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안 찾으려고 그래요. 왜 안 찾으려고 그러냐면 힘드니까. 내가 마주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들, 내 기억들, 그다음에 나의 괴로움들이 한꺼번에 내가 마주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내가 예전에는 막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런 뭔가 내 어렸을 때의 기억이나 내가 회피했던 그 감정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결단을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을 눈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렇게 싹 마음에 들진 않는데 계속 그렇게 그냥 가기에는 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책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해지기 위해서 보는 거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더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은총이에요. 사실 그래도 자기를 살펴보는 건. 그래서 아니 편해지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화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게 그게 평화가 아니라 그럼요. 모든 것을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 자유.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 그게 정말 진정한 자유고 평화라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네. 그 희노애락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가 진짜 평화가 되는 거죠. 느끼되 주장하지 않게 하는 거. 느끼되 주장하지 않는 거. 예. 고도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맞아요. 네? 할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되지만. 예. 그렇죠. 네. 6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21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근본적으로 수용으로 대하는 훈련은 멈춰서 신체적,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충분한 시간 동안 중지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욕구하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깨닫도록 한다. 이 멈춤에서 우리는 욕구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던 것을 내려놓고
욕구가 그 자체로 존재하도록 친절하게 허용한다. 음. 우리의 욕구를 다가회에 초대해서 음. 욕구에 따른 신체적 감각을 마음 챙김으로 경험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깨어서 알아차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집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뚜렷하고 자비롭게 존재할 때 몸과 가슴, 마음을 욕구에 묶어둔 습관적인 반응의 패턴을 원상태로 돌리게 된다. 그렇게 하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가 확장된다. 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이 욕구하는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얼마나 축소가 되고 있는지 깨닫도록 한다. 네. 그러니까 막 나의 고통 이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까 말씀대로 뭐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겪는 고통 이게 아니라 이거 내 것만 보이니까 정말 완전 자기한테 이렇게 축소가 되고 압축이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서 넓게 보는 게 필요하다. 네. 예,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가 확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놀랍죠. 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나 욕구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욕구 자체가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난 지금 우울해. 그럼 우울한 건 박미라야. 아, 박미라는 우울해. 계속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회피하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나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욕구는 욕구이고 감정은 감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면 진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조금 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적용하세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 내가 기분 나쁘구나. 그래, 기분 나쁜 거 당연하지. 뭐 누구라도 기분 나쁠 거야. 그래, 너 기분 나빴겠다. 저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풀려요. 이 감정 자체가. 오래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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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우리가 막 다뤄주고 그 감정을 만나주고 다과에 초대하라 그러잖아요. 예. 다과에 초대해서 만나고 나면 예. 갈 손님은 가요. 손님이니까요. 어차피 가기는 가는데 음.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구가 오래 나한테 머무느냐 가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좋은 감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피하지도 않고 사실 숨기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 감정이라는 것을 억압을 했다라는 얘기 자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감정 자체를 다루는 게 불편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가정 내에서 억압을 당했거나 아니면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압을 하였거나 그 말은 그 감정 자체를 만나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정체성, 이 아이가 왜 누구지? 라는 것도 사실 잘 못 깨달을 거고요. 제가 흔히 이제 제 내담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감정이라는 걸 하도 때려박아 넣어놔서 그 감정이 포도를 넣어가지고 포도주 발효하는 것처럼 지네끼리 붙어서 발효가 돼서 막 냄새가 엄청 나는데 문제는 어떤 포도가 섞여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의 네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정이 혼란스러울 때는 네. 그럼 그게 이렇게 예를 들면 회복이 되기가 지나가기가 더 안 되는 거겠네요. 무슨 감정인지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경미 선생님을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제가 어떤 여자분을 만나요? 라는 것과 제가 신경미 선생님을 만나요? 라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어떤 여자분이 될 수도 있고 신경미 선생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분은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흩어져 가는 뭐 분이지. 다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아닌 봐요. 거예요. 하나하나씩. 신경미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누군지 모르는 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네이밍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네이밍 작업 자체를 찾아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발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지 모르겠다. 그쵸. 예, 예. 자, 생각해. 우리 이제 제가 저번 주에 그 큰아들 가지고 네, 탕자에 비해서 설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죠? 네. 맨 처음에 이제 잔치 소리를 듣고 집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종한테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했어요. 빨리 들어갑시다, 주인님. 그랬는데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나오셨죠? 자, 첫 번째. 큰아들이 표출한 거는 어떤 감정이었어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겉에서 볼 때는 화가 났다.
네. 분노가 네, 표면적 이유인 거예요. 네, 자, 네, 표면은 분노. 그럼 요 밑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음. 그 큰아들의 첫 번째 이제 정당성이 있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인정받지 못함. 음.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명도 안 어겼어요. 그것도 인정받지 못함. 그죠? 다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가 느꼈던 그 감정은 어떤 것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근데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밑엔 또 다른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죠.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했을 때는 분노인데, 화났어. 예, 분노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정받지 못해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 화난 걸로 인정을 하면 그냥 이 화가 사라질 줄 사라질 줄 알았죠. 알았지. 근데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네,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만 표현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화남, 슬픔, 즐거움.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감정까지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알아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효됐으니까 네. 이미 흔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 화가 나. 나 왜 이렇게 복잡하지?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근데 모르겠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네. 그건 이제 화남으로 만나줘봤자 겉에 살짝 한 표면 측면에 나와 있는 표피적인 부분만 사라진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미 발효된 이 감정들하고 만나줘야지 이 감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혼자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그 상담을 권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은 이미 나는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즐거운 감정에는 익숙한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하면 본인이 아무리 고민해도 못 찾아내요. 왜냐하면 이 감정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혼란스럽다 그러면 상담 받아보라고 제가 되게 많이 권하는데 그 이유가 그래요. 결국 보면은 화가 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화났어, 열이 받았어. 내가 이거 인지를 하면은 나가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나를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만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그냥 화난 거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왜냐면 이제 화난 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되게 큰 노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있게 보려면 더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도 않고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계속 내려가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끊임없이 자기하고 대화가 필요하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너 왜 화가 났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네. 너 화가 난 건 인정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감정이 뭐야? 거기에 어떤 감정이 또 들어가 있어? 물어보는 거죠. 아까 큰아들은 억울함이 있었고 둘째 아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고 그죠? 그렇게 먹고 놀았던 둘째 동생에 대한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둘째가 잔치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제 표출 방법과 그 밑에 이면에 있는 감정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저는 거예요. 그냥 화났어? 감정이 되면 대충 나가자. 나가. 내가 너 엄마. 인정해줬으니까. 딱 고수 그죠? 중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끔 좀 말씀 묵상을 깊이 하거나 네. 기도하거나 이렇게 뭐 막 쓰다가 보면 네. 조금 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좀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좀 답을 얻었고 결국은 자기를 그만큼 깊이 만나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그렇죠. 한번 보게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그 218페이지에 네. 밀라레파라는 티베트 요가 수행자가 몇 년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서 괴로움이란 악마에게 유혹당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데에서 괴로움이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악마가 나타날 때 자유롭기 위해서
깨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해야 된다. 가장 끈질긴 악마와 대면해서 밀라레파는 기막힌 수를 둔다. 자기의 머리를 악마의 입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 완벽한 항복의 순간 모든 악마들은 사라진다. 거기에는 순수 의식의 빛만 남는다. 페마 초드론이 표현한 것처럼 저항이 사라질 때 악마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결국은 끝까지 자기를 깊이 있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악마로 표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올라오는 나를 그럴 수도 덮치려고 있겠죠. 올라오는 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악마까지 악마가 될 수도 뭐 있겠네요. 네. 여하튼 근데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